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저녁 늦은 시간에 찾아뵙네요. 내일은 한국 10호 스펙하고 바이오F DNC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펙 관련해서는 이번에 따로 수요 예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짚어볼 부분은 딱히 없고요. 바이오F DNC의 최종 배정 현황을 살펴보고 좀 이론적인 주가만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안 좋은 쪽으로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우선 우리 사주의 청약률은 100%였어요. 이게 좀 의외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5천만 원 정도, 꽤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수량 모두 청약에 참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기관 투자자들은요, 바이오 FDNC를 버렸어요. 미납입분이 11만 2,960주나 발생했더라고요. 이 미납입분은 주관사인 DB금융투자가 자기 계산으로 다 인수했고요. 이렇게 기관들이 수요 예측에 참여해서 배정받은 물량을 미청약하게 되면요, 불성실 수요 예측 참여자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느냐? 최소 6개월 동안은 DB금융투자가 대표 주관 회사로서 실시하는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표를 보면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들이 적혀 있는데 미납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6개월, 1억 원 초과 시 6개월 플러스 또 5천만 원당 1개월씩 추가로 가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24개월까지.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DB금융투자가 공모주 주관을 그렇게 자주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대형 딜을 따내는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이오 FDNC에 대한 위험을 떠안느니 불성실 참여자로 지정이 돼서 그냥 DB금융투자의 수요 예측에 당분간 참여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미확약했던 기관들 중에 몇몇이 포기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장일에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나 또 일반 청약자들, 우리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 때에 비해서 2배 넘게 올라가기는 했어요. 26.33%. 15일과 1개월은 없고요. 3개월과 6개월 비중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유통 가능 주식 수를 계산해 볼 텐데요. 기존에는 비율로 37.44%, 기존 주주의 비율이 또 23.47%나 됐습니다. 여기서 기관 투자자의 최종 배정 주식 수가 줄어든 부분, 그리고 확약 비율 적용을 했고,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공모에서 모집 매출 수량의 3% 이상 미달이 발생해서 상장 주선인이 이를 모두 인수하게 되는 경우 의무 취득분은 없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투자 설명서에. 바이오 FDNC는요, 상장 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이번 공모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수량이 이번에 35,714주였는데요. 기관 투자자의 미달분이 지금 모집 매출 수량의 3%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 의무 취득분은 없어지고 그냥 미달분 11만 2,960주를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게 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 예정 주식 총수에서 이 의무 취득분만큼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 비율은 33.93%로 감소, 금액으로는 8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무겁네요. 네,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율을 계산하면 당연히 기존 주주가 가장 높고요. 이 기존 주주들이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해서 막 파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면 쉽지는 않겠다 싶기는 하네요. 네, 기존 주주는 기타 주주들인데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상장일에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우리 사주 실권이 없는 건 다행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납입을 포기했다는 건 확실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최종 확약 비율이 그나마 26.33%로 괜찮다는 거. 하지만 확약 비율을 적용을 해도 유통 가능 물량이 꽤 많고 기존 주주 비율이 워낙에 높다는 거. 또 금액으로 계산해도 826억 원, 무거운 편에 속한다는 거. 한국 10호 스펙과 동시 상장인데 과연 돈이 어디로 쏠릴 것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나마 스펙이랑 붙어서 바이오 FDNC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한국 10호 스펙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예측 불가의 종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주가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회사 측이 제시했던 로직 그대로를 적용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바이오니아를 포함한 게 마음에 안 들기는 했는데 그대로 썼습니다. 오늘자 기준의 시가총액을 반영해서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 평균 PER은 21.92배가 됩니다. 네. 바이오 FDNC의 23년 추정 순이익을 15% 할인율로 현가한 112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이 또한 회사 측의 로직을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에 21.92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2,455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니까 주당 평가가액은 27,704원이 나왔습니다. 네, 호가 단위에 맞춰서 올림을 하면 27,750원.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23년 추정치를 썼다는 거. 그래서 솔직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장일의 주가 흐름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긴 하죠. 또 저 때문에 초반에 팔았는데 이후에 올랐다 이렇게 탓하시면 안 되니까. 본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고 내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패스했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패스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있다. 기관이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작년에 S&D가 그랬었고요. 몇 개 있기는 할 거예요. S&D는 또 코넥스 이전 상장인데다가 실리콘투하고 상장일이 겹쳐서 결과가 더 안 좋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사례 공부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청약에 참여한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래도 뭐 플러스해서 정리할 기회는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